오늘 내 유튜브에 영화 리뷰 보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나 인터스텔라랑 그 혹성 탈출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세계관으로는 일단은 매트릭스 하나 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터. 마블 영화는 보냐고요? 아니요, 저는 좀 약간 좀 세계 망하기 직전, 전 약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도래하거나 약간 이런 거. 28일로 28주 굉장히 괜찮아요. 좀비 영화들 중에서 28 시리즈가 가장 그 인과관계, 기승전결이 매우 뚜렷한 영화이기 때문에 좀비 바이러스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영화야. 다른 좀비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그냥 어디서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비 시리즈 중에서도 28 시리즈, 28일로 28주. 그래서 28주 다음에 28달 후, 28년 후, 이 후속작들도 지금 계획 단계에 들어갔다가 그 수주를 받지 못해서 중단이 됐는데, 근데 28 시리즈의 그런 그 맥락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처음 시작이 동물보호연대, 약간 그냥 말하기 쉽게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침팬지를 실험하는 실험실에 몰래 잠입해요. 총 들고. 이 새끼들이 동물은 보호하면서 총 들고 사람 오면 쏠라 그러나? 이게 동물보호인가요? 아무튼 간에 딱 총을 들고 딱 그 연구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침팬지들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데 한 마리가 굉장히 공격적이야. 하면서 막, 그리고 우리 앞에다가 TV에 인간들이 화낼 때 약간 시위하거나 서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막 안 좋은 막 그런 것들을 막 원숭이들한테 보여주고 있어. 침팬지들한테. 침팬지들 그거 보면서 하면서 같이 화를 내, 공감을 해주는 거지. 그 혹성 탈출에 나오는 시저의 아버지도 거기 들어있어요. 아니죠, 시저의 친인척들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침팬지 너무 불쌍하다는데 거기 그 담당하는 과학자가 얼른 뛰어와. 헐레벌떡 너무 뛰어와서 머리가 없어. 해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왜 들어오신 겁니까? 근데 얘네들이 총을 들고 있잖아요. 야, 너네 왜 침팬지들 이렇게 가려놓고 말이야? 침팬지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뭔 짓이야? 이러면서 이제 동물보호협회니까 과학자가 딴 건 모르겠고, 아까 전에 그 사람들 화내는 영상을 보고 있던 침팬지는 절대 열지 마라. 거긴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근데 거기에서 그 들어왔던 동물보호연대에 톰이라고 한 명 있어요. 톰. 얘가 열지 말라고 하는 건 꼭 열어야 하는 병에 걸렸어. 얘는 이걸 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이 실상을 다 촬영해 가서 밖에서 까발리려 그랬는데, 과학자가 약간 톰이 시선에서는 과학자가 야, 절대 열지 마! 절대 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보인 거지. 여기서 이제 인류의 기원, 판도라의 상자. 토미가 상자를 싹 열어봐요. 딱 열었는데 침팬지 이제 나는 안아주려고. 침팬지가 열자마자 토미 얼굴을 봤는데 토미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뛰어와가지고 갑자기 토미를 갑자기 물어 뜯어요. 동물보호연대 애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이 동물보호연대였다는 걸 까먹어. 그래서 그 총으로 원숭이를 쏴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토미는 죽이면 안 되잖아.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과학자가 빨리 와가지고 저 토미를 빨리 죽여야 된다. 왜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사람들이 무슨 바이러스인데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분노 바이러스. 인간들이 분노를 항상 느낄 때가 있잖아. 우리가 화병 나고 막 다른 타인에게 화를 내고, 그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토미를 무니까 분노 바이러스의 특징은 침이나 피 이런 걸로도 금방 확산이 되는데, 이게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인간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게 돼요. 너무 화가 나서 눈앞에 보이는 걸 다 죽여야 돼.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를 좀 벗어나서 좀비와 비슷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좀비물들과는 다르게 28 시리즈에 나오는 좀비들 같은 경우는 2-3주가 지나면 알아서 죽어요. 좀비가. 왜냐? 너무 화가 나서 죽여야 될 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씩씩대면서 혼자 서 있어. 그러다 굶어 죽어. 말도 해요. 말을 근데 막 에이 뭐도 하면서 욕만 해. 그러다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은 바이러스끼리 알아보는 거지. 너도 분노 바이러스?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인간들만 알아보고 걔네들만 뛰어와서 막, 그래서 막 걔네들 이렇게 보면은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일반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애가 쏙 지나가서 무슨 일이세요? 하이 제이미 하면 가지마!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걔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프롤로그고, 아까 전에 동물연대에서 토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바이러스가 감염됐겠죠? 그러면서 28일이 지났어요. 참고로 이 바이러스는 영국이 주 무대입니다. 그러다가 딱 화면이 바뀌어. 이제부터 주인공이야. 아까 토미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이 딱 하다가 딱 깨는데 알고 봤더니 약간 그 영국에서 픽시충이었어. 자전거를 타는데 스키딩 같은 거 쫙쫙 하면서 타는데, 요즘으로 치면 약간 킥라니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815가 나왔을 땐 전동 킥보드가 없었어. 얘가 자란이었는데 결국에는 자란이의 최후는 차에 치여요. 자란이 끽끽 하다가 텅! 교통사고 텅!
해가지고 딱 하다가 정신을 딱 깨니까 병원이야. 아! 하면서 깼어. 병원인데 수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싹 깼는데 막 여기저기 막 멍이랑 막 수술 자국이 엄청 많아. 엄청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에이 하면서 깨.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 너무 배고파. 야 이렇게 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 병원은 그래도 아무도 없어. 수술실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나 있어. 세상 난리. 파산 난 거야. 조커가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봐. 조커가 병원 터뜨리잖아요. 그게 영국 전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병원에도 조커가 온다. 소문이 난 거야. 사실 가짜 뉴스였어요. 조커 이렇게 막 눌렀는데 안 터지고 왔어 이분 있잖아. 원래 와서 폭탄을 설치했었어. 조커가 설치했는데 이거 안 터지는 거는 아주 고질병이야. 조커 고질병. 빨간색 성길이었는데 하필이면 조커가 저작생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커가 눌렀는데 그 병원이 안 터지는. 근데 소문은 이미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무도 없어진 거지. 근데 그러면서 28일 후 분노 바이러스도 도래를 한 거야.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자판기에서 콜라가 하나 떨어져서 콜라를 하나 먹어. 근데 이 새끼가 펩시충이었어. 펩시를 닦아서 막 먹어요. 근데 이미 28일 후가 지난 거예요.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28일 후가 지났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28일 후입니다. 얘는 분노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가 도래한 줄도 몰라. 하면서 가는데 저쪽에 약간 병원에 이 쇠사슬로 막 어디를 막아놨어. 근데 거기 문에 피로 써놨어요. 누가 라카 같은 걸로 죽은 자들 있음, 절대 열지 말 것 이렇게 써있어. 그래가지고 뭐야? 중2병이 너무 심한 중학생들이 장난쳤나? 해가지고 얘가 사실 주인공이 아까 전에 그 동물연대 토미의 친형이에요. 아까 전에 동물연대 원숭이문 처음 열었던 토미의 친형. 이 집안 에드워드 토미와 에드워드 올란도. 그래가지고 이 집안 내력이야. 하지 말라고 하면 얘는 해야 돼요. 열지 말라고 하니까 열어볼까? 하고서 판도라의 상자를 딱 열라고 하는데 거기서 손이 나와. 막 피투성이의 손이 막 말면서 나와. 그래서 얘가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몰카 프로그램이 다시 생겼구나 하는데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얘가 모른 척을 해. 이거 좀 돈 좀 많이 쓴 것 같아. 병원을 통째로 빌렸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병원을 나와요. 병원을 나오니까 거기에 시체들이 병원에 쫙 깔려있어. 야 돈 많이 썼다 얘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거기 실제로 아바타 특수분장 팀 원들이 다 누워있어. 본인이 본인을 특수분장을 하니 얼마나 고퀄리티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기 누워있던 시체 역할 아바타 특수분장 팀장님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눈 마주쳤어. 올란도가 보고서 하면서 모른 척하고 동네로 나가요. 이 28일 후의 배경은 런던이라 그랬죠. 빅벤 쪽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려고. 근데 빅벤 쪽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건 실제인데 이 장면 빅벤 쪽 도로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찍기 위해서 28일 후 제작진들이 새벽 3시부터 하루에 10분 20분씩만 찍었어. 진짜 실제로. 이게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장면을 보면 해가 완전히 떠있지 않아요. 새벽 아침 시간인 것 같이 돼 있어. 그렇게 찍어가지고 얘가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백인 남자와 흑인 여성이 팀을 이루고 있는 걔네들을 만나요. 그래서 야! 빨리 일로 도망와! 하는데 주인공은 약간 이미 아까 아바타 팀장님 눈 뜬 거 봤을 때부터 사실 뜬 게 아니고 진짜 시체거든요. 이거 좀 약간 돈은 많이 들였는데 좀 퀄리티가 좀 부족하네 몰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인공은 뭐야 하면서 약간 그만해요 이러는데 얘 백인 얘랑 흑인 여자애랑 막 빨리 들어 개 하는데 얘는 막 알았어 하면서 슬슬 설렁설렁 귀여워. 얘네들 입장에서 저 진짜 좀비인데 들어가지고 편의점에 딱 들어가요. 편의점 문을 닫아. 그래서 얘네들 막 이러는데 얘 입장에서는 뭘 그래. 얘네들 이 새끼 뭐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그래? 병원에서 왔는데요? 카메라 어디 있자는데 거기 앞이랑 편의점이라 그랬죠. 편의점에 CCTV가 있어요. 방송국 카메라인 줄 알고 거기 보고서 안녕하세요 영국 사는 올란도입니다. 동생이 집을 안 들어와요. 구해준 사람 둘이서 야 너 뭐하는 거야 병. 이거 몰래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일대기를 들려줘. 딱 하는데 올란도가 흠칫 놀래요. 왜냐? 자기 동생이 트롤한 게.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저 올란도입니다. 성이 뭐냐? 에드워드라는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해. 왜냐면 에드워드가 약간 희귀성이야.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라고 딱 구라를 쳐. 그러냐 하면서 동생이 전 세계를 트롤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몰카가 아니구나 딱 하고서. 근데 전형적인 그 좀비 바이러스 그런 주인공들 어떡하죠? 가족은 무조건 찾아야 돼. 백인 남자의 걔가 제이미예요. 제이미랑 수잔이라 하자. 수잔. 제이미랑 수잔이 야 너 부모님 돌아가셨을 거야 얘기해. 혼자 현실 부정해. 아니라고. 나는 무조건 가겠다.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공 올란도 입장에서는 제이미가 말한 그게 좀 짜증나. 약간
패드립 친 것 같아. 올란도가 플레사인데 이 엄마의 발작 일으키는 약간 올란도가 듣기에는 네 엄마 돌아가셨어 이렇게 들은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에드워드 그 증후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존내 해야 되죠. 올란도가 아니야 가야 돼 해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와요. 우리 집에 금은보가 있다고. 제이미랑 수잔이 괜찮은데? 같이 가자.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수잔이랑 제이미도 할 게 없었어. 전기도 다 끊기고 PC방도 이미 다 안 돼가지고 PC방은 국민 좀비들이 너무 많아. 얘네들은 화가 어른 좀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화가 많아. 게임에서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자 해가지고 올란도의 집에 가요. 올란도의 집에 갔더니 거기 들어가. 이제 엄마 아빠 어딨나 하면서 이제 위층으로 엄마 아빠 방을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딱 껴안아가지고 주인공이 그걸 보고 하면서 막 울어. 제이미랑 수잔이 딱 나와라 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괜찮다. 우리 부모님은 대피하는 대피 장소로 오라 그래가지고 대피 장소로 갔는데 대피 장소에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감염자였던 거야. 이미 좀비가 된 누나와 아빠를 죽이면서 나는 왔다. 제이미가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약간 이성적인 친구야. 제이미가 이 이전에 글렌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오빠 오늘 학교에서 빅벤 그 촬영하고 오는 그 숙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선배가 그런 거 있대. 근데 제이미가 야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하면서 너무 이성적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올란도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하고 있는데 응? 내가 더 힘들어 하다가 이제 올란도랑 그리고 수잔이랑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이미가 집에 금은보화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금은보화를 몰래 한번 찾아보려고 탁 슬쩍 나와요. 혼자 주방 쪽으로 싹 가가지고 금은보화 챙겨야 되잖아. 사실 구라였는데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딱 해서 찬장 한번 열어보고 5펜이 나왔어. 달러도 아니고 페니가 나와 해가지고 약간 이러고 있다가 딱 하는데 접시가 딱 있어. 다른 접시들에 비해서 약간 옹졸해. 잘 못 만들었어. 보니까 뒤에 동생 에드워드 토미 거, 형 에드워드 제이미. 얘네가 초등학교 현장학습에서 2000 보자기 공방을 갔다가 거기서 만들어 온. 이 새끼가 구라를 친 거였어. 알렉산드로가 아니라 에드워드. 이 바이러스를 열게 한 개들 그 집안 놈이었던 거지. 너무 화가 나. 구라충 죽이자 하는데 죽이려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비들이 들이닥쳐요. 분노 바이러스 찾아낸 거지. 소리를 들은 거야. 해가지고 제이미가 야 그거 에드워드야 하면서 막 물어뜯겨서 결국엔 죽어. 그리고 주인공이랑 수잔은 쫄랑 도망가 버려. 안신이 살아가지고 타이밍이 살린 거지. 이걸 만약에 수잔이 들었다면 올란도는 수잔한테 죽었을 때. 왜냐면 수잔이 굉장히 드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잔이랑 올란도랑 얼른 도망. 좀비들한테 쫓기다가 아파트로 어떻게 하다 들어가. 좀비들이 아파트까지 따라왔나 하면서 이렇게 딱 계단 뭔지 알지? 계단 이렇게 뭔지 알지? 거기를 딱 보니까 좀비가 이러고 있다가 하면서 뛰어와. 수잔이 빼꼼축이에요. 보고 있다 괜히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좀비들이 막 옥상으로 뛰어와. 어떻게 하면서 막 얘네 막 뛰어 올라가다가 거기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방패를 들고 딱 이러고 서 있어요. 엎친데 덮친겨? 했는데 라인하르트 망치 같은 거 딱 탱커 갑자기 라인하르트가 딱 열어줘. 우리 팀인가 보다 하고서 들어와. 들어오고서 라인하르트는 방패로 맞고 존나 때려. 얼른 815호로 들어가야죠. 815호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라인하르트의 딸이 있어요. 브리기테도 방패하고 문을 안 열어줘. 야! 니네 아빠가 연락을 했다고! 딸이 안 믿어. 딸이 약간 아직 성장기 한 14살 15살 정도 됐는데 나무 위에다 기지 만들어서 비밀번호 얘기하지 않으면 안 열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비밀번호를 대시오. 올란도랑 수잔은 씨라고 장난을 개. 아빠는 막 저쪽에 막 주의했어. 그래서 아빠 눈치를 봐. 비밀번호를 대시오. 안 그러면 안 열어줘 하는데 결국에는 하다가 아빠가 막 때리다가 야라 씨!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 다시 등록한다고. 브리기트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싫었는데 피아노 학원이 305호에 있어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아무리 좀비 바이러스가 됐어도 피아노 학원은 보내는 후열이 되게 높으신 분이야. 대치동 출신. 결국에는 브리기테가 열어줘가지고 들어가고 아빠도 좀비들 마저 처리한 다음에 얼른 해서 들어와. 아직 모르잖아. 일단 구해주긴 구해줬어. 근데 우리 배은망덕한 우리 올란도는 칼을 한번 들이밀어요. 너는 누구야? 근데 라인하르트가 딱 입고 있던 경찰복들 이런 방어구들 딱 벗으면서 그라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살 많이 찐 트리플 H. 사실 라인하르트가 실제 트리플 H였어요. 근데 노년에 딸을 낳고 여기에 이제 몰래 들어온 거지. 누가 봐도 악역처럼 생겼어요. 아주 위험했습니다.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얘네들이 점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딱 보니까 진짜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을 놓고 같이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눠서 이제 베란다에 가서 무전기가 있어. 무전기를 끼리끼리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군인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 영국 런던 시내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몇 번 국도를 타고 버밍엄 동네로 내려오시면 저희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도 거기에 있다. 어서 와라. 이 바이러스를 일찍이 막아낼 수가 있다.
딱 해가지고 이 방송만 계속해서 반복이 돼. 라디오에서 빨리 가야 되잖아. 올란도는 약간 얘기, 이 방송이 녹음 방송이 나온 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파트 여기가 좀 나름 괜찮다면 여기서 좀 더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기 라인하르트 씨가 여기서 버텨봤자 오래 못 버티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속내는 아까 저 305호에 있던 피아노 학원을 하던 피아노 선생님을 혼자 짝사랑했거든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미리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야 된다, 무조건 알겠다, 가자 하게 된 거야. 라인하르트가 원래 런던 택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은 색깔 런던 택시 그 차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다가 뭐 우여곡절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버밍엄 그 동네까지 가. 중간에 뭐 동굴도 가고 하다가 막 바퀴 타이어 터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지만, 근데 그 이전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런 거 다 털어요. 그래서 막 먹을 것들도 되게 많아 차에. 딱 가서 버밍엄에 도착을 해. 딱 갔는데 라인하르트가 딱 나와. 여기로 오면 된다 그랬는데 근데 다 죽어 있잖아. 까마귀들 막 있고. 여기로 오면 된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딱 이렇게 두리번 하다 딱 보는데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원래 라인하르트를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서 있던 차 중에 하나 백밀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가족 사진에 피아노 쌤이랑 306호 아저씨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306호 아저씨가 하필이면 숀 마이클스예요. 그래가지고 트리플 H 입장에서는 더 열받지.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존나 빡쳤어. 개빡치는데 뒤에서 계속 빨리 안 가요 막 이래. 근데 아버지가 어이씨 딱 위를 보는데 위에 걸려있던 시체에 막 까마귀가 파먹고 있었거든요. 피 하나가 콧잔등에 툭 떨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러스가 피 하나만 묻어도 바로 감염이 되거든요. 아빠가 이거다, 이거 핑계대고 분노 바이러스 걸린 척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미 흑화한 거야. 아빠가 콧잔등에 맞았는데 눈에 맞은 척 눈을 비벼요. 하면서 막 감염은 안 됐어. 근데 진짜 화가 나가지고 화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오지마! 한 다음에 딸내미는 솔직히 딸내미 건들 이유가 없고 올란도랑 수잔이나 족쳐야겠다. 왜냐면 올란도랑 수잔이 아까 전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털었을 때 라인하르트가 가장 좋아하던 전주비빔 삼각김밥을 얘네가 다 먹은 거야. 전주비빔은 못 참지. 하면서 완전 연기를 막 한 거지. 하면서 얘네 죽이고 딸내미만 남았을 때 돌아온 척 해야겠다. 항체를 가진 척. 하면서 하는데 그때 마침 거기 군인들이 와요. 저 새끼 감염됐다 쏴서 죽여버립니다. 얘는 총알이 8방 정도 박혔을 때 이게 아닌데 트리플 H씨는 죽어버립니다. 딸은 난리가 아파! 난리나고 올란도랑 수잔도 감염된 줄 알았으니까 사실상 안타깝게도 감염돼서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이제 얘네들을 태우고 군인들 기지로 가요. 근데 아까 방송에서는 여기에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많은 피난민들이 있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도 뚫렸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군인들 숙소로 와가지고 아쉽게도 이렇게 됐다 했는데 군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상태가 나빠. 애들이 이상해.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수잔이랑 딸내미 여자애들이잖아. 이제 군인들이 눈이 돌아가. 이제 그러면 뭐예요? 올란도가 눈에 가시예요. 그래가지고 올란도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올란도가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거기에 군인들 중에서 한 명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목줄을 채워놨었어 걔네가. 그러니까 얘네들 딴에는 좀비들이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티는지 약간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목줄을 채워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놔요. 마당에다가. 여기가 눈 빨개가지고 막 계속 이러고 있어. 주인공 올란도가 도망와서 걔를 풀어줘요. 왜냐면 복수해야 되니까. 그 풀린 애가 바로 뛰어가서 군인들을 다 죽여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수잔이랑 브리기테를 데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어. 몇 달 후. 약간 스위스 같은데 약간 그 산간지방 옆에 집에서 걔가 깨. 수잔이 막 옷을 박음질하고 있어. SOS를 만들고 있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저기 생존자 있음 하면서 28일호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죠. 28일호가 끝나고 나서 나온 게 28주 후. 28주 후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나 그리고 같은 배우들도 나와요. 살아남은 애들 수잔, 올란도, 브리기테 얘네들은 안 나와요. 아까 피아노쌤이 나옵니다. 피아노쌤이랑 숀 마이클스 305호, 306호 얘네들이 사실 트리플 H는 짝사랑하는 입장이었고 피아노쌤이랑 숀 마이클스는 옛날부터 고집 살림. 그래서 영국 여기는 이제 아파트고 거기는 약간 그냥 피아노만 가르치는 곳. 불륜 커플이었어요. 놀랍죠? 딸내미가 첫째 그리고 둘째가 아들내미 딱 해가지고 28주 후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돼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